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자장 제19 7장 보시겠습니다. 자하왈 백공은 거사하야 이성기사하고 군자는 학하야 이치기돈이라 이랬습니다. 자하가 말했습니다. 백공은, 이 공자는 장인이라는 뜻이고, 근데 이제 어떤 원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인들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 장인이,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물건의 주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문을 해요. 뭐 책상을 만들어 주세요. 또는 뭐 옷장을 만들어 주세요. 뭐 이렇게 주문을 하면 그 주문에 따라서 물건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겠고, 주문이 없는데 그냥 자신이 스스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냥 만들었다가 나중에 그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이 이제 구입을 해가는 경우도 뭐 있겠고, 뭐 이제 그러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런 경우일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의 주인이 뭔가를 주문을 하면 이 장인은 그 주문에 맞춰서 제작을 해내는, 이것이 내가 뭘 만들고 싶다는, 요즘 말하자면 이제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뭘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이 장인에게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장인은 이제 그것의 주문에 따라서 이제 제작하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공자가 어떤 것도 있냐, 이게 관리들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관리. 그러니까 조정에서 일하는 관리들, 하급 관리들을 백공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정에 속해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을 악공,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화공, 뭐 이렇게 이제 하듯이 이 장인들이 이 관리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위에서 지시를, 뭔가 주문을 하듯이 뭔가를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관리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특히 백공이라고 그러면 이게 문무백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백공 그러면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관리라는 말이라기보다 이렇게 이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인이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백공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은, 수많은 장인들은 거사하야 이성기사하고 이랬는데, 네, 이 사자는 상인이 물건을 진열해 놓은 점포라는 뜻으로도 이 사자를 쓴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인 말고 공인, 즉 장인이 물건을 만드는 공장, 공방, 이런 곳으로, 그런 그 장소로도 이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수많은 장인들은 그 공방에 살면서 이성기사하고 그 일을 이루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이 어떤 물건, 또 주문을 받은 어떤 일을 완성을 해내려면 공방에서 계속 머물러야, 그래야 그 일을 완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바깥으로 나돌아다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자꾸 그 일은 미루어지고 일이 성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공방의 삶으로써 그 일을 이룬다. 여기에 토가
네, 여기 하야라고 토가 이렇게 달려 있지만 이 하야는 사실 이제 없다고 보면 이 하야가 없다고 보면 거사 이성기사하고 이러면 이게 뭐뭐 함으로써 이런 써입니다. 이 써가. 그러니까 백공은 공방에 거주함으로써 그 일을 이루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방의 거처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한다. 자꾸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야 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런 의미. 이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백공은 이래야만 일을 이룰 수가 있고 군자는 학이치기돈이라 배워서 라기보다 배움으로써 이 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치기도 그 길, 그 도를 이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최종 목적이에요. 치기도. 군자한테는 백공에게는 성기사, 일을 완성시키는 것, 성사를 시키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군자는 자신의 도를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벼슬도 하는 거고 뭐 임금도 섬기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방편이고 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 군자가 과정에서 혹은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학문이라는 겁니다. 이 학문을 통하지 않고는 그 도를 이룰 수가 없다. 백공이 장인들이 이 공방에 머무르지 않고는 그 일을 완성을 시킬 수 없는 것처럼 군자가 배우지 않고는 그 도를 이룰 수가 없다 해서 군자에게 그 도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학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하가 얘기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19편에서 자하가 했던 이야기들을 쭉 보시면 자하가 학문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성실하고 독실한 이제 그런 자세를 가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보시죠. 이 8장은 앞에서 공자가 이 허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허물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허물을 공자는 없어야 할 우리 인간이 허물을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허물이라는 게 일부러 저지르는 죄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이제 저지르는 허물, 잘못을 허물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그 잘못조차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벽한 사람이어야만 그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허물이 없어야 된다 하는 예를 들어 무과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공자는. 않고 개과를 중요하게 얘기를 하죠. 허물을 고쳐야 된다 하는 이 말. 그러니까 허물을 저지를 수는 있는데 그 허물을 저질러 놓고도 허물인 줄을 모르거나 또는 허물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를 않거나 이러면 이게 문제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자의 허물관인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 자장 제19편에 이 허물과 관련해서 자하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 8장에 나오고요. 저 뒤에 21장에 가면 자공이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이야기가 서로 호응하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여기서 이 8장에서 자하는 소인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1장에 가면 이 자공은 군자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여기 8장에
소인의 허물에 관한 이야기, 자하의 이야기를 보시면 자하와 소인지 과야는 필문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자의 생각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허물을 저질렀다 그러면 허물 자체를 잘했다 할 수는 없지만 허물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냥 부끄러워만 할 필요도 없고, 허물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공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허물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행위가 있었다면 이 행위 전체가 허물인 경우는 없어요. 이 전체 예컨대 여기 뭐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내가 뭘 했다.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허물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건 허물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만약 그랬다 그러면 그건 죄지, 죄. 일부러 나쁜 짓을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허물이란 뭐냐면 9시부터 12시까지 내가 뭔가를 했는데 그 중에 요 부분이에요. 그 중에 어떤 부분에 어떤 행위, 그것이 허물이에요. 그러면 나는 통으로 9시부터 12시까지 이것을 통으로 그냥 뭔가를 했다라고만 기억을 하고 나중에 있는데, 견과는 뭐냐면 이것을 성찰을 해보고 이 3시간 동안에 내가 했던 행위들 중에 요 부분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혹은 내가 그때 어디서 무슨 행동을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줬을까? 내가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성찰을 통해서만 나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것이 그 사람을 불쾌하게 했겠구나. 이것이 내가 잘못된 행동이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허물을 저질렀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밟아서 나는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행동을 다시 할 우려는 없을까? 가능성은?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를 하면 나는 또 어떤 유사한 어떤 허물을 또 어떻게 저지르게 될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뭐냐면 공자의 말대로라면 내 자송이에요.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허물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외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면에서 스스로 이 허물에 대해서 송사를 벌이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랬을까?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 어떤 또 다른 형태로 이것이 나타날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지금 그러면 이 허물에 대해서 뭘 해야 다음에 똑같은 유사한 허물을 다시 저지르지 않게 될까? 그런 것들을 마치 재판하듯이, 법관이 죄인을 놓고 재판을 하듯이 내가 내면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내 자송이죠. 그래서 결국은 계를 하는 겁니다. 계과. 그래서 그 같은 허물을, 똑같은 허물을 두 번 저지르지 않은 불이과, 안연이 이렇게 했다고 공자가 얘기했죠. 불이과까지 가야, 그래야 이 발견된 허물에 대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이 이제 그 공자가 말한 거였는데, 자하는 뭐라고 했느냐? 소인이 허물을 저질렀을 때 소인의 허물은 반드시 문한다 그랬습니다. 이 문이라는 게 뭐냐면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거예요. 문식하다, 꾸미다. 이 문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 문체, 문양 이런 거니까 보여지는 것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해서, 내 몸이 건강해서 오장육부가, 신체 모든 기능이 제대로 다 작동을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안색이 남들이 봐도 보기 좋은 화색이 돌아요. 화색이 돌아요. 이게 안색이고,
이게 건강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화색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내 얼굴에 드러나는 이 화색을 꾸몄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이나 겉이 똑같아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꾸몄다는 건 뭐냐면 내 몸 안에 신체 기능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내 안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막 뭐 기미가 낀다든가 뭐 다크서클이 생긴다든가 뭐 표정이 일그러진다든가 뭐 이렇게 당연히 나타나겠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좋은 인상으로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꾸밈이에요. 그러니까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상태하고 달리 이것이 이 바깥에만 보기 좋게 위장을 하는 것이 꾸밈인 거죠. 요때 요 문자가 그런 의미예요. 소인은 허물을 저지르면 실제 내면은 허물을 저질렀는데 바깥으로는 그것이 허물로 보이지 않게 하려고 꾸미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변명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건 당신이 오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꾸미려고 듭니다. 이것이 그대로 들통났다가는 사람들한테 내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군자는 남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그게 내가 건강해서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오케이인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좋은 사람으로만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군자는 거절해요. 거부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그 사람들은 나를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면 이건 언젠가는 들통이 나고 이건 나는 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워하고 그런 거를 거부하죠. 그리고 만약에 허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약속을 하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밟아서 똑같은 허물을 두 번 저지르지 않은 방향으로 자기를 가요. 그 과정에서 내가 허물이 들통이 나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한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그건 받아들일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소인은 이 과정을 할 자신이 없어요. 이 과정을 할 자신이 없을 뿐더러 당장 남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면 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소인들은 겁이 나서 그 허물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꾸미려고 든다 이거예요. 꾸미려고 든다. 그래서 당장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이것은 들통이 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하면서 이제 진짜로 실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1장에서 자공이 군자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군자는 솔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것을 고쳐가는 모습을 설명하게 되는데 그것을 그 유명한 일식과 월식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공이. 그것은 21장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보시죠. 자하왈 군자유 삼변하니 망지 엄연하고 즉지야 온하고 청기였냐 연이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자하가 군자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은 글인데 아마도 이 군자, 그러니까 자하가 군자를 이렇게 묘사를 했을 때 이 군자를 자하가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이제 보통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군자는 자하가 스승인 공자를 보고 느낀 거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군자는 세 가지 변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변함이 있다.
군자는 세 가지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진짜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묘사가 기가 막히다고 말하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망지 엄연하고 그를 바라보면 엄연하고 이랬는데 이 그는 당연히 군자겠죠. 군자입니다. 요 바라볼 망, 바랄 망자 이것은 뭐냐면 멀찌감치에서요. 멀리서 바라다 보면 자 그러니까 이 군자의 세 가지 변화는 군자가 세 가지 모습 변화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 군자가 이런 변화된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세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세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군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군자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기보다 군자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첫째는 멀찌감치해서 그 군자를 바라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군자 자신은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그냥 군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군자는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군자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혼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군자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 엄연하다 이거예요. 엄연하다라는 말은 엄숙하고 엄격하고 엄밀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단히 엄숙하고 엄격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반대로 즉지야 온하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나아가면 이때 이 즉자는 나아갈 즉자예요. 다가가는 것이죠. 그 혼자 있었던 군자에게 내가 다가가요. 그러면 그 군자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 인지합니다. 그때 군자는 엄숙했던 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요. 따뜻하게 바뀝니다. 이 사람이 느끼는 이 군자에게로 다가가는 이 사람이 느끼는 군자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따뜻하다가 지난번에 군자가 9가지 생각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 구사 중에 색사온이 있었습니다. 색사온. 안색, 내 표정은 따뜻할 것을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 차가운 거 못 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을 봤을 때 막 냉기가 흐르고 찬 기운이 싹 돌고 그 사람은 못 쓴다라는 말을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공자의 모습을 논어에서 공자의 모습을 묘사를 할 적에 이 따뜻할 온자가 여러 번 등장해요. 자공이 이야기할 때도 등장하고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요 두 장면, 요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떠오르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기, 추상, 자기 몸가짐을 할 때는 몸가짐입니다. 자기 몸가짐을 할 때는 가을 서리발처럼 추상과 같이. 그 다음에 대인, 춘풍.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전형적으로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멀찌감치해서 바라볼 때는 엄숙하고 그에게 다가가면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따뜻하게 그를 맞이하고 그러다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군자가.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청기였냐 련이라 할 때 요 여자가 엄할여 이러는데 이때 이 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준엄하다 이런 것인데 준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좋으면 좋은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말이 그렇게 똑부러지게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습하고 요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고
따뜻하기만 했던 그 군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똑부러지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면이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준엄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장 이야기는 군자가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변덕스러운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 상황별로 군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